각 문화가 자신의 신념, 의례, 그리고 삶의 방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면 인간의 관습은 종종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특정한 일상 행위는 외부인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생소하게 보일 수 있는 의식이 되지만 각 공동체 내에서는 깊은 상징적 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을 여전히 놀라게 하는 관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놀라운 전통 중 하나는 마다가스카르에서 행해지는 의식입니다. 주민들은 방문객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고인을 기립니다. 이 의식은 슬픔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입니다. 가족들은 몇 주에 걸쳐 의식의 모든 세부 사항을 준비합니다. 가까운 친척들은 조상의 낡은 수의를 대체할 새 천을 사기 위해 시장을 샅샅이 뒤집니다. 가장 좋은 색깔, 대개 생동감을 전달하는 강렬한 색조를 선택하고 의식이 끝날 때 모두가 함께 나눌 음료와 음식을 준비합니다. 예정된 날이 오면 무덤은 매우 엄숙하게 열립니다. 이전에 수의로 정성껏 쌓여있던 시신은 친척들에 의해 옮겨져 깨끗한 카펫이나 담요 위에 놓입니다. 그런 다음 고인의 옷을 갈아입히는 의식이 시작됩니다. 마치 조상이 의식을 지켜보는 것처럼 모든 동작은 존경심을 담아 행해집니다. 이때 마을거리는 북과 플루트 연주가 리듬을 맞춰 노래와 음악으로 가득 찹니다. 이웃들이 다가오면 모두가 원을 그리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시신들은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경내를 돌아다닙니다. 노래는 가족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루 종일 산자와 죽은 자가 교류하는 것은 정체성을 기리는 축제가 됩니다. 어떤 가족 구성원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조상의 업적을 이야기하며 소속감을 더욱 강화합니다. 한편 쟁반에 담긴 음식은 끊임없이 제공됩니다. 밥, 고기, 채소, 그리고 지역 특산 음료가 끊임없이 제공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시신들은 새 천으로 감싸져 무덤으로 돌아갑니다. 장례는 조상들의 인도와 보호에 감사하는 마지막 노래와 함께 반복됩니다. 마다가스카르를 떠난 후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한가운데에는 또 다른 매혹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곳에는 사테레마웨 부족이 살고 있는데 이곳은 젊은이들의 용기와 힘을 측정하는 입문의식으로 유명합니다. 이 의식은 청소년들이 입문할 준비가 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부족의 남자들은 며칠 동안 숲을 샅샅이 뒤져 세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독침 중 하나로 알려진 총알개미를 잡습니다. 이 개미들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포획되고 공격받지 않고 다룰 수 있도록 연기로 일시적으로 마비시킵니다. 충분한 양의 개미를 모으면 나이든 여성들은 청년이 착용할 장갑을 준비합니다. 이 장갑은 내구성 있는 식물 섬유로 짜여져 개미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밀폐된 바구니를 형성합니다. 의식의 순간은 시험을 지켜보기 위해 모인 부족 전체에 알려집니다. 어려움을 인지한 수련자는 잠시 단식을 하고 가족들로부터 격려의 말을 듣습니다.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정신력으로 투지를 불태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의식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만든 원형 경기장에서 매 순간 음악과 함께 진행됩니다. 젊은이가 장갑 안에 손을 넣는 순간 개미들이 맹렬하게 물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온몸을 휩쓸지만 그는 그 자세를 유지하며 몇 분 동안 울음 한 번 내지 않고 견뎌내야 합니다.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격려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몇몇 노인들은 그가 균형을 잃을 경우를 대비해 그를 지지해 주지만 장갑을 너무 일찍 벗지 못하게 합니다. 제시된 시간이 다 되자 젊은이는 손을 풀고 환호를 보냅니다. 물린 자국은 선명하게 남고 그의 손은 몇 시간 동안 감각이 없습니다. 여성들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약초 연고를 바르고 노인들은 새로운 전사가 방금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용맹한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하루는 모닥불 주변에서 춤과 음식을 나누는 잔치로 이어지며 축하 행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집니다. 이 의식은 한 번만 거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문 의식을 완료하기 위해 청소년기는 물론이고 청소년기 내내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합니다. 개미 장갑을 새로 맞을 때마다 곤충의 수가 늘어나고 노출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강렬해집니다. 이러한 반복은 어떤 역경에도 맞설 수 있는 강한 인격을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관습은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사이에 사는 아마존 지역의 또 다른 원주민 공동체인 야노마미족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 부족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죽음에 대한 관점과는 매우 특별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완전한 이별이 아니라 상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장례의식은 처음 목격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행위를 통해 고인의 영혼이 가족과 하나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족 구성원이 사망하면 그들의 시신은 특별한 나무로 정성껏 준비된 장작더미 위에서 화장됩니다. 불이 타는 동안 가족들은 모여 고인의 삶의 한 부분을 노래합니다. 이 첫 순간은 감정과 존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몇 시간 후 시신이 재로 변하면 유해를 조심스럽게 수습합니다. 각 조각은 매우 고운 가루로 분쇄되는데 이것이 다음 의식의 주요 재료가 됩니다. 재는 잘 익은 플랜틴, 야생꿀, 그리고 주변 지역에서 채취한 과일로 만든 걸쭉한 수프에 섞습니다. 나이 든 여성들은 이 음료를 준비하고 남성들은 연기와 노래로 정화의식을 거행합니다. 이 혼합물을 마시는 행위는 공동체 내에서 이상한 일이 아니라 고인의 정수를 살아있는 자들의 몸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여겨집니다. 한 모금 한 모금 마시는 동안 그들은 침묵 속에서 절대적인 집중력을 발휘하며 고인의 영혼이 가족에게 전해진다고 믿습니다. 이 의식은 고인을 기리고 가족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노마미족은 함께 재를 마시면서 고인이 사냥, 낚시, 농작물을 보호하는 일상에서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한다고 느낍니다. 며칠 동안 고인의 삶에 대한 노래와 이야기는 함께 애도하는 과정의 일부로 계속됩니다. 이 의식을 준비하려면 부족 구성원 간의 세심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각 구성원은 수프에 필요한 과일을 모으는 것부터 의식이 거행될 장소를 정리하는 것까지 각자 맡은 임무를 맡습니다. 공동체의 집들은 나무집과 꽃으로 장식되어 있고 밤에는 횃불을 밝혀 불을 밝힙니다. 커다란 점토 냄비에서 국이 끓는 동안 원로들은 이 의식이 대대로 어떻게 온전하게 지켜져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문화 여행은 독일로 옮겨가는데 이곳에서는 폴트라벤트라는 독특한 축제로 결혼식이 준비됩니다. 이 축제는 결혼식 전날 밤에 열립니다. 친척, 친구, 심지어 이웃까지 신랑 신부 집 앞에 모여 접시, 컵, 도자기 조각들을 깨뜨립니다. 그 조각들이 바닥에 쌓이면 신랑 신부는 그 조각들을 모아야 합니다. 깨지는 소리는 행운을 비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하객들은 이른 아침부터 낡은 식기가 가득 든 자루를 들고 도착합니다. 가장 큰 조각들은 축하의 핵심 순간을 위해 남겨두는데 모두가 돌아가며 바닥에 던집니다. 접시를 던질 때마다 큰 소리가 나며 참석자들은 박수와 웃음을 터뜨립니다.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신랑 신부는 곧 자신들이 행동할 차례임을 직감합니다. 마지막 하객이 접시를 깨면 둘 다 빗자루와 삽을 들고 남은 접시를 치웁니다. 폴터아벤트의 분위기는 활기차고 활기찹니다. 소시지, 호밀빵, 수제 맥주와 같은 전통 음식이 라이브 음악과 함께 제공됩니다. 하객들은 민요를 부르고 즉흥 게임을 즐깁니다. 접시 깨기에 중점을 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족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축하 행사는 신랑 신부에게만 맡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공간 장식부터 지역 음악가 섭외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조율합니다. 정원이나 거리에 긴 테이블을 차리고 주변은 촛불과 등불로 밝히며 하객들을 위해 커다란 냄비에 수프와 스튜를 준비합니다. 모든 과정은 협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됩니다. 전통에 따르면 접시가 많이 깨질수록 신혼부부에게 행운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어떤 가족들은 이 행사를 위해 도자기 조각을 모아 몇 달 동안 보관하기도 합니다. 신랑 신부가 그릇을 쓸고 모으는 모습을 하객들이 유심히 지켜봅니다. 폴트아벤트 축제 이후 문화 여행은 스페인, 특히 유럽에서 가장 눈부신 축제 중 하나인 엘콜라초가 매년 열리는 카스트리오 데 무르시아, 카스트릴로 데 무르시아로 이어집니다. 수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의식은 악마로 분장한 남자들이 매트리스 위에 조심스럽게 놓인 아기들 위로 뛰어오르는 일련의 점프로 구성됩니다. 마을의 가족들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온 많은 사람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이 의식에 참여하는데 이는 보호의식으로 여겨집니다.
하얀 옷을 입은 아이들은 악마들이 거리로 뛰어내릴 준비를 하는 동안 줄지어 누워 있습니다. 악마들의 복장은 단연코 눈에 띕니다. 리본과 종으로 장식된 노란색과 빨간색 옷, 그리고 기괴한 모습과 강렬한 색상이 어우러진 가면입니다. 이 악마들은 각각 채찍과 양털로 채워진 꼬리를 들고 있는데 이는 상징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겨줍니다. 점프가 시작되기 전 악마들은 거리를 배회하며 구경꾼들을 쫓아다니며 웃음과 축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마을 전체가 현수막과 꽃으로 장식되고 북소리가 행렬의 박자를 맞춥니다. 가장 기대되는 순간은 악마들이 아기들 위로 뛰어오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악마들은 아기들을 절대 건드리지 않고 민첩하고 정확하게 뛰어넘습니다. 아이들이 이 특별한 축복을 받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는 부모들은 매번 뛰어오를 때마다 박수와 환호를 보냅니다. 가족들은 이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며 많은 사람들이 의식의 기념품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엘콜라초의 조직은 지역 형제단이 담당하며 의상부터 행렬 경로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합니다. 악마들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점프 연습을 하고 마을에서 가장 넓은 도로를 따라 전략적인 지점에 매트리스를 놓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 수많은 방문객과 언론 매체의 주목을 받으며 독특하면서도 화려한 이 전통을 직접 목격합니다. 점프가 끝나면 아기들은 가족에게 돌아가고 가족들은 광장이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를 이어갑니다. 거리는 바비큐, 빼야, 그리고 지역 특산 간식 냄새로 가득하고 음악은 끊이지 않습니다. 오후와 저녁 내내 춤, 콘서트,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게임으로 축제 분위기는 계속됩니다. 악마들은 군중과 어울리며 방문객들과 사진을 찍습니다. 이 활기 넘치는 축제가 끝나고 또 다른 축제가 그 넘치는 매력으로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발렌시아의 분열에서는 8월 마지막 주가 토마토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으로 변모합니다. 라 토마티나라고 불리는 이 전통은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토마토를 수북이 던지며 혼돈과 재미가 공존하는 축제를 펼칩니다. 축제는 이른 아침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잘 익은 토마토를 실은 트럭들이 주요 도로를 달리면서 시작됩니다. 낡은 옷과 보안경을 착용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은 전투 시작을 알리는 신호를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총성이 울리고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함성이 울려 퍼지자 분위기는 함성과 웃음으로 가득 찹니다. 트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토마토를 던지기 시작하고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참가자들이 탄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마토를 땅에 바로 뿌립니다. 몇 분 만에 거리는 붉게 물들고 진한 토마토 즙이 벽과 인도, 그리고 시체를 뒤덮습니다. 팀 구성도 복잡한 규칙도 없습니다. 누구든 다른 사람에게 토마토를 던질 수 있으며 유일한 목표는 그 경험을 즐기는 것입니다. 주최 측은 불필요한 타격을 피하기 위해 토마토를 살짝 으깨는 것을 권장하지만 순간의 흥분은 모든 것을 공중에 흩날리는 토마토 과육의 회오리 바람으로 만듭니다. 전투가 펼쳐지는 동안 전략적으로 배치된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웃음소리가 어우러집니다. 일부 주민들은 깃발로 장식된 발코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참가자들에게 물을 뿌려 시원함을 선사합니다. 땅은 토마토 잔해로 붉은 카펫을 깔고 잘 익은 토마토의 향기가 마을 전체를 가득 채웁니다. 겉보기에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행사는 치밀하게 조직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지역 경비원들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거리를 순찰합니다. 토마토가 눈사태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친구들끼리 사진을 찍거나 토마토 과육이 가득 든 양동이를 서로에게 던지며 즉흥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토마티나의 클라이맥스는 약 1시간 정도 지속되지만 참가자들은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종료 신호가 울리면 모두 토마토를 버리고 비켜서 청소차가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리는 강력한 물줄기로 씻겨나가고 주민들은 가장 큰 잔해들을 치우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이 행사는 마치 축제의 연장선과도 같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붉은 주스로 뒤덮인 참가자들은 마치 상징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듯
웃고 축하합니다. 거터, 길텔라고 불리는 선수들로 구성된 원이 플렁커라고 불리는 던지는 사람을 둘러쌉니다. 각자는 맥주잔을 들고 있는데 이 잔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플렁커가 충분히 회전하여 헝겊을 던지면 원 안에 누군가를 맞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맞으면 맞은 사람은 한 번에 잔을 비워야 하고 맞지 않으면 던진 사람은 벌을 받아 더 많은 양을 마셔야 합니다. 이러한 벌칙 시스템은 드와일 플런킹을 실력과 알코올 저항력을 모두 요구하는 게임으로 만듭니다. 던지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참여할 때까지 라운드가 계속됩니다. 경기 분위기는 여느 축제 못지않게 활기 넘칩니다. 주최 측은 종종 라이브 민속 음악을 연주하고 사회자는 각 던지기에 대해 즉흥적인 농담을 건넵니다. 특히 한 선수가 균형을 잃고 젖은 헝겊을 피하려다 바닥에 쓰러질 때 관중들은 끊임없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라운드가 진행되고 탱커드가 비워질수록 게임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지며 참가자와 관객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이 풍습의 기원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맥주가 중심이던 고대 농업 축제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드와일 플런킹은 지역 민속을 보존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영국 밖에서는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직접 본 사람들은 그 매력이 단순함과 유머에 있다고 동의합니다. 드와일 플런킹은 참가자들이 웃음과 피로에 거의 설 수 없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각 라운드는 즉흥적인 구경거리가 되며 관중의 농담을 견뎌내는 능력만큼이나 실력이 중요합니다. 실패한 던지기는 성공한 던지기보다 더 큰 열광으로 축하되는데 실패한 참가자에게 더 많은 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음 라운드의 무질서를 심화시킵니다. 공기는 쏟아진 맥주 냄새,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목소리, 그리고 참가자들 사이에 농담으로 가득합니다. 젖은 걸레가 누군가에게 세게 맞으면 관객들은 폭소와 환호로 가득 찹니다. 상이나 트로피는 없습니다. 유일한 보상은 재미와 동지애로 가득했던 오후의 추억뿐입니다. 영국에서 스코틀랜드로 넘어가면 결혼식 전 예식은 예상치 못한 만큼 눈길을 사로잡는 블랙닝입니다. 이 풍습은 결혼식 전날 밤을 집단 장난으로 바꿔놓습니다. 친구와 가족이 신랑 신부를 가두고 온갖 끈적끈적한 물질로 덮는 것이죠. 재료는 주최 측의 창의력에 따라 다르지만 밀가루, 당밀, 계란, 생선, 심지어 남은 음식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가린 신랑 신부는 웃음과 노래가 가득한 마을 거리를 행진합니다. 블랙닝 준비는 비밀리에 시작됩니다. 친구들은 신랑 신부를 놀라게 할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계획하지만 신랑 신부는 이 기습 공격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합니다. 잡히면 신랑 신부는 수레나 트럭 뒤에 실리고 시종들은 그들에게 더 많은 재료를 던집니다. 달콤하고 짭짤한 혼합물의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 이 광경을 지켜보는데 언제나 혼란스럽고 즐거운 분위기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주최 측에서 부부가 땅을 기어다니거나 물이 가득 찬 통을 건너는 등 추가적인 작은 시련을 견뎌낼 수 있도록 길을 따라 장애물을 설치합니다. 블랙닝은 결혼 생활이 유머와 팀워크로만 극복할 수 있는 어색한 순간들로 가득할 것임을 상징합니다. 흙투성이가 된 부부는 미소를 지으며 이 게임을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행렬이 끝나면 마을 중심부로 이동하여 몸을 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얼음물 양동이를 던져 장난을 더 길게 만듭니다. 이 순간은 종종 백파이프, 북, 그리고 스코틀랜드 전통 노래와 함께합니다. 이웃들은 음식과 음료를 가져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자발적인 축하 행사를 만듭니다. 이 풍습의 뿌리는 다산의식과 가정보호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날 원래 의미는 바뀌었지만 취미용 말은 여전히 공동체의 단결을 상징합니다. 거리는 말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사진을 찍고 노래를 부르고 제물을 바칩니다. 아코디언, 탬버린, 바이올린 등의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들이 말의 걸음걸이에 맞춰 따라가고 사람들은 말 주변에서 춤을 춥니다. 각 지역 주민들이 자랑스럽게 이어오고 있는 이 전통은 단순한 나무 인형이 어떻게 세대를 초월하는 축제의 중심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마을에서 행렬이 끝났다고 해서 축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취미로 말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과 음악가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선술집이나 광장에 모여 페이스트리, 구운 고기, 그리고 장인이 만든 음료와 같은 전통 음식을 즐깁니다. 축제 분위기는 웃음, 즉흥 노래, 그리고 지난 축제의 일화들로 가득합니다. 관객과의 소통 방식이 다르고 즉흥 연주는 참가자들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축제는 매회마다 특별합니다. 하지만 거리극, 음악, 그리고 전통이 어우러져 이 말들을 진정한 유럽 민속의 상징으로 만드는 본질은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이처럼 서로 매우 다른 이러한 관습들은 각 문화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의식을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표현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그 힘과 의미,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지역 사회를 하나로 묶는 방식으로 놀라움을 선사하는 살아있는 표현입니다.